이 반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대표이사가 깊이 고개 숙였습니다. 회의실 안이 멈췄어요. 58세 이종구 반장은 조용히 그 모습을 내려다봤어요. 손에는 낡은 일지 한 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표지가 손때로 반들반들했어요. 28년이 배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2달 전 공정보조로 발령난 이종구 반장. 창고 안쪽 구석 자리에서 젊은 직원이 시키는 박스 심부름을 해야 했습니다. 28년 경력이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회사 대표이사가 이종구 반장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손에 들린 낡은 일지 때문이었어요. 모두가 비웃었던 그 일지가 회사를 살렸습니다. 한직으로 쫓겨난 사람의 손에 들린 일지가 대표이사를 무릎 꿇게 만들기까지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겐 큰 힘이 되고 여러분께는 복으로 돌아오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오전 8시 식품 공장 회의실이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졌어요. 이종구는 뒷자리에 앉아 흰 가운의 단추를 하나씩 잠갔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28년을 해온 손버릇이었으니까요. 첫 번째 단추, 두 번째 단추. 손끝이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팀장이 앞에 서서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위생 기록은 전부 태블릿으로 전환합니다. 종이 일지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젊은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종구는 무릎 위에 올려둔 낡은 노트를 내려다봤어요. 표지가 손때로 반들반들해진 노트였습니다.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오래된 것이었어요. 볼펜 자국이 겉표지까지 배어 있었습니다. 손을 들었어요. 태블릿이 멈추면요? 서버가 다운되면 기록은 어디 있습니까? 회의실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팀장이 살짝 웃으며 이종구를 바라봤어요. 반장님, 지금이 몇 년도예요? 종이 들고 다니는 사람이 어딨어요? 뒤에서 낮은 웃음이 퍼졌습니다. 크게 웃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냥 낮게, 짧게 흘러나왔습니다. 이종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볼펜 뚜껑을 소리 없이 닫고 노트를 덮었습니다. 더 손을 들지 않았어요. 이틀 뒤 발령장이 내려왔습니다. 공정보조. 종이 한 장에 적힌 세 글자였어요. 28년 만에 처음 받아보는 직함이었습니다. 인사팀 막내가 서류를 건네며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이종구는 그 종이를 받아 한 번 읽고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새 자리는 공장 안쪽 구석이었어요. 창문도 없었습니다. 환기도 잘 되지 않는 곳이었어요. 오전 내내 박스를 나르고 단순 작업을 반복했습니다. 점심시간 직전 젊은 직원이 박스를 가리키며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어요. 반장님, 저쪽으로 옮겨주실 수 있어요? 이종구는 아무 말 없이 박스를 들었습니다. 무거웠어요. 예전엔 이종구가 이 공장 현장을 지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이 사실을 기억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이종구는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세면대 앞에 서서 수도꼭지를 틀었어요. 손을 씻다가 무심코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울 속에 작업복을 입은 사람이 서 있었어요. 멈췄습니다. 28년 동안 흰 가운을 입고 이 공장을 다녔던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가운이 없으니 어깨가 더 좁아 보였습니다. 얼굴도 낯설었어요. 이종구는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은 채 한참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물소리만 들렸어요. 다른 소리는 없었습니다. 퇴근길 공장 문을 나서며 가방을 어깨에 올렸어요. 오늘도 수기 일지가 가방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펼쳐보지 않을 일지였어요. 이종구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새벽 6시 반이었습니다. 이종구는 공장 문을 가장 먼저 열었어요. 공정보조로 발령난 지 2달이 지났지만 출근 시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꿀 이유가 없었어요. 아니, 바꾸고 싶지 않았습니다. 탈의실에서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어요. 거울은 보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봤던 것으로 충분했어요. 가방을 열고 일지를 꺼냈습니다. 오늘 날짜를 적었어요. 볼펜이 종이 위를 긁는 소리가 탈의실 안에 작게 울렸습니다. 냉장구역으로 먼저 향했어요. 문을 열자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온도계 앞에 섰어요. 4도씨. 기준치 아니었습니다. 볼펜을 꺼내 날짜를 적고 시간을 적고 온도를 적었어요. 마지막에 이름을 썼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래도 했습니다. 28년 동안 해온 일이었으니까요. 가열구역으로 이동했어요. 75도씨. 이쪽도 기준치 아니었습니다. 똑같이 적었어요. 날짜, 시간, 온도, 이름. 도장을 찍었습니다. 밝고 다른 도장이었어요. 언제부터 쓰던 건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전 중반쯤 젊은 관리자가 지나가다 멈췄어요. 반장님, 그거 지금 안 하셔도 돼요. 태블릿으로 다 올라가잖아요. 이종구는 고개를 들지 않고 답했습니다. 저는 이게 편합니다. 관리자는 뭔가 더 말하려다 그냥 지나쳤어요. 이종구는 다시 볼펜을 움직였습니다. 편하다고 했지만 사실 편함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숫자 하나가 누군가의 밥상에 닿는 일이었습니다. 그걸 종이에 눌러 쓰는 것과 화면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는 건 이종구에게 같은 일이 아니었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이종구는 식탁에 앉았어요. 아내가 찌개를 올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요즘 자리 바뀐 거 어때요? 잠깐 뜸을 들였어요. 괜찮아. 아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종구는 서랍을 열어 소주 한 병을 꺼냈어요. 아내가 등을 돌린 사이였습니다. 잔에 따르고 천천히 마셨어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찌개에서 김이 올라왔어요. 괜찮다고 했지만 괜찮지 않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달 월급 명세서가 나왔습니다. 이종구는 봉투를 들고 한참 서 있었어요. 뜯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달라진 건 이미 알고 있었어요. 공정보조로 바뀌면서 수당이 빠진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확인하기가 싫었어요. 알고 있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은 달랐으니까요. 식탁에 앉아서야 봉투를 열었습니다. 명세서를 꺼내 펼쳤어요. 빠진 수당 항목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어요. 이종구는 명세서를 다시 접었습니다. 서랍 안에 넣었어요. 아내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았어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세탁기에서 빨래를 꺼내다 멈췄습니다. 이종구의 작업복이었어요. 예전엔 깔끔하게 입고 다니던 흰 가운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전부였습니다. 아내는 작업복 어깨 부분을 손으로 한번 펼쳤어요.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박스를 나른 자리였어요.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세탁기 뚜껑을 닫았습니다. 눈가를 손등으로 한번 닦았어요. 이종구는 그걸 못 본 척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이종구가 말했어요. 나 괜찮아. 몸도 괜찮고.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안방에서 파스를 들고 나왔어요. 어깨요, 허리요? 이종구는 잠깐 멈췄다가 답했습니다. 허리. 아내가 등 뒤에 파스를 붙이는 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이 없었어요. 괜찮다고 했지만 파스를 붙여달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그걸로 충분히 알았어요. 다 알면서도 묻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같이 산 부부였으니까요. 눈을 감으면 가끔 그 시절이 떠오릅니다. 형광등 하나만 켜진 사무실, 새벽 2시였어요. 창밖엔 아무것도 없고 공장 안은 기계 소리만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이종구는 그 안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앞에는 빼곡한 서류 더미, 손에는 볼펜 2자루였습니다. 하나는 쓰고 하나는 굴려가며 생각을 정리했어요. 밖은 깜깜했고 안은 조용했고 그는 혼자였습니다. 그래도 외롭지 않았어요. 할 일이 있었으니까요. 해썹이 처음 들어오던 해였습니다. 위의 요소 분석이니 중요 관리점이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들이 교육 자료에 가득했어요. 공장 선배들은 혀를 찼습니다. 그거 서류 작업이지 현장이랑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말하며 다들 일찌감치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종구만 남았습니다. 그는 교육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읽었어요.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옆에 풀어 써가며 이해했습니다. 냉장 구역에서 세균이 어떻게 증식하는지, 가열 온도가 왜 75도씨 이상이어야 하는지, 교차 오염이 어느 지점에서 생기는지 하나씩 따라가다 보니 새벽 4시가 됐어요. 손목이 뻐근했습니다. 그래도 볼펜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분석표 한 칸을 채울 때마다 뭔가 단단해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서류가 아니었어요. 이 표 한 장이 누군가의 밥상을 지키는 일이라는 걸 그는 그날 밤 처음으로 온몸으로 이해했습니다. 피곤했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뜨거웠어요. 젊었으니까 그랬겠죠. 그리고 믿었으니까요. 이 일이 진짜 중요한 일이라는 걸요. 그 뒤로 매달 일지를 재보냈습니다. 한 달치 기록이 쌓이면 표지를 만들고 날짜를 적고 문구점에서 사온 제본 기계로 직접 묶었어요. 처음엔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자 후배 한 명이 슬그머니 옆에 앉았어요. 6달이 지나자 둘이 됐습니다. 이종구가 뭔가를 가르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매일 밤 거기 있었을 뿐인데 사람들이 하나씩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절 공장장이 한 번은 이렇게 물었어요. 이 반장, 자네 왜 이렇게까지 해? 월급이 더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 이종구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뭘 했는지 보여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장장은 그 말에 아무 대꾸도 못했어요. 그냥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이종구는 다시 볼펜을 들었어요. 그 제본 일지들은 지금도 이종구의 집 창고 선반에 꽂혀 있습니다. 연도별로, 월별로, 한치의 틈도 없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어요. 회사가 보관하라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지금 그는 공정 보조 자리에 앉아 박스를 나르고 있습니다. 그 시절 새벽을 버텼던 사람이요. 아무도 그 시절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어쩌면 이종구 자신만 기억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기록은 남아 있었으니까요. 이종구만 아는 곳에 아직 아무도 찾지 않은 채로요.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이종구는 여느 때처럼 공장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오늘 쓸 일지를 꺼내 날짜를 적었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오전 점검을 준비하던 그때 탕비실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엔 그냥 아침 잡담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잦아들지 않았어요. 누군가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화면엔 뉴스가 켜져 있었어요. 모 급식센터 납품 식품, 식중독 의심 신고 잇따라. 처음엔 다들 남의 일처럼 봤습니다. 식품업계에서 이런 뉴스가 아주 없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오전이 채 지나기도 전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영업팀장이 굳은 얼굴로 공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발걸음이 빨랐고 전화기를 귀에 댄 채였어요. 지나가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불안했어요. 뭔가 말 못할 일이 생겼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잠시 후 방송이 나왔습니다. 전 직원 긴급회의. 즉시 회의실로 모여주십시오. 이종구는 일지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가슴 어딘가에서 이상한 느낌이 올라왔습니다. 오랜 현장 감각이었어요.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걸 말보다 몸이 먼저 알아채는 그 느낌이요. 회의실은 냉랭했습니다. 영업팀장이 입을 열었어요. 식중독 의심 신고가 접수된 급식센터, 우리 공장 납품처입니다. 오늘부로 해당 거래처 납품이 전면 중단됐고 식약처와 지자체 합동 실사가 예고됐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누군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이종구는 맨 뒷자리에서 팔짱을 끼고 앉아 조용히 앞을 바라봤어요. 젊은 직원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었을 거예요. 이종구는 달랐어요. 이런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걸 마음 한구석에 늘 담아두고 살았으니까요. 그때 품질관리 담당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 전산 기록 확인해 봤는데요. 지난 2달치 데이터 일부가 손상돼 있습니다. 서버 오류로 저장이 안 된 구간이 있어요. 회의실 안 공기가 한꺼번에 가라앉았어요. 팀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젊은 관리자들은 서로 눈치를 봤어요. 이종구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뭔가가 천천히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실사까지는 사흘이었습니다. 사흘 안에 모든 기록을 정리하고 온도 관리 이력을 증명하고 시정조치 내역을 갖춰야 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기간에 전산 기록이 비어 있었습니다. 백업도 없었어요. 디지털로 전환하면 끝이라고 했던 그 시스템이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 비어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어요. 이종구는 마지막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빈 회의실에 혼자 남아 천장을 한번 올려다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있는 그 일지들이 떠올랐어요. 아무도 찾지 않았지만 한 해도 빠짐없이 쌓아둔 것들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혼자 묶어뒀던 그 기록들이었습니다. 이종구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가방을 들고 공장 문을 나섰습니다. 이종구는 공장 문을 나서며 가방 끈을 고쳐맸습니다. 평소와 같은 동작이었어요. 그런데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실사 예고가 난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품질관리 팀장은 밤을 거의 새웠어요. 손상된 전산 기록을 들여다보면서 빈 구간이 얼마나 되는지 추려내는 중이었습니다. 화면을 스크롤할수록 표정이 굳어갔어요. 공백이 생각보다 컸습니다. 실사관이 이 구간을 보면 가장 먼저 뭐라고 할지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관리를 안 한 겁니까? 그 한마디면 끝이었습니다. 이 기간에 수기로 기록한 사람이 있나요? 인사팀 막내가 캐비닛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서류들이 쏟아졌습니다. 먼지가 일었어요. 한참을 뒤지던 막내의 손이 멈췄습니다. 누런 종이 한 장이었어요. 위생기록 담당자 지정 문서, 담당 이종구. 그 아래 특이사항란에 이런 메모가 있었습니다. 출하온도 사진 촬영 및 별도 보관, CCTV 주요 구간 개인 백업 병행. 막내는 그 종이를 들고 품질관리 팀장한테 달려갔어요. 두 팀장이 마주 앉았습니다. 품질관리 팀장이 말했어요. 식약처 실사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게 오늘 온도가 맞냐가 아닙니다. 언제부터 지금까지 기준을 꾸준히 지켜왔냐는 거예요. 해썹은 하루 잘한다고 인정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력에 구멍이 났어요. 인사팀장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 구멍을 이종구 반장이 메울 수 있다는 거죠? 수기 일지, 출하 온도 사진, CCTV 백업까지 개인적으로 챙겨뒀다면요. 공백이 사라집니다. 실사를 버틸 수 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두 사람은 동시에 같은 결론에 닿았습니다. 이종구 반장 지금 어디 있어요? 막내가 대답했어요. 지금 공정 보조 자리에서 박스 나르고 계십니다. 두 팀장이 눈을 마주쳤어요. 박스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종이 들고 다닌다고 핀잔받던 사람이 지금 이 순간 이 회사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 돼 있었어요. 인사팀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모셔와요. 이종구는 공정 보조 자리에서 박스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막내 직원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반장님, 인사팀에서 지금 바로 올라오시래요. 급하다고요. 이종구는 손에 들던 박스를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들고 있던 일지를 펼쳐 마지막 칸에 온도를 적고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었어요. 막내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제야 이종구는 볼펜을 내려놓았어요. 갑시다. 급한 건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자리에서 일어서는 그 어깨가 오랜만에 반듯하게 펴져 있었습니다. 인사팀장실 문이 닫혔습니다. 긴 테이블 한쪽에 인사팀장과 품질관리팀장이 나란히 앉았어요. 맞은편에 이종구가 앉았습니다. 작업복에 먼지가 묻어 있었어요. 조금 전까지 박스를 나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인사팀장이 먼저 말했어요. 반장님, 실사까지 사흘 남았습니다. 보관하고 계신 기록이 있으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구는 바로 답하지 않았어요. 테이블 위에 손을 올리고 잠시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협조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인사팀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첫 번째였어요. 위생관리 업무로 복귀시켜 주십시오. 품질관리 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반장님,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실사부터. 이종구가 조용히 말을 끊었어요. 실사가 끝나고 나면 저는 다시 박스 나르는 자리로 돌아가겠죠. 기록만 쓰고 나면 또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팀장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종구가 이어갔어요. 전산 기록이 손상된 이유가 뭡니까? 이 자리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돌아가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인사팀장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였어요. 정년까지 고용을 문서로 보장해 주십시오. 인사팀장이 펜을 멈추며 말했어요. 그건 저희가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님께 확인을 받아오십시오. 서면으로요.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시스템을 다시 잡으려면 최소 2, 3년은 걸립니다. 중간에 또 밀려나면 지금이랑 똑같이 됩니다. 인사팀장은 다시 메모를 이어갔어요. 세 번째였습니다. 기록과 교육을 담당할 비상대책팀을 꾸려주십시오. 저는 공동 책임을 맡겠습니다. 품질관리 팀장이 물었어요. 굳이 팀까지 꾸려야 합니까? 저 혼자 들고 있으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한 사람에게 기록이 몰리는 구조가 문제예요. 여러 사람이 나눠서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없어도 돌아가야 진짜 시스템입니다. 팀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번째였습니다. 공정보조로 발령난 이후 빠진 수당을 재산정해 주십시오. 인사팀장이 잠시 망설였어요. 그 부분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부당한 발령으로 생긴 손해입니다.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것들이에요. 다섯 번째였어요. 기록은 수기와 전산 두 가지로 이중화하십시오. 한쪽이 무너져도 다른 쪽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전산이 손상됐을 때 수기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두 팀장이 눈을 마주쳤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종구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저는 28년 동안 이 공장을 다녔습니다. 협박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제대로 고쳐놓지 않으면 또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게 싫어서 하는 말입니다. 창밖으로 작업복을 입은 직원 하나가 바삐 현장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인사팀장은 메모지를 덮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품질관리팀장은 아무 말 없이 펜을 내려놓았어요. 그날 저녁 이종구는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주방에서 고개를 내밀었어요. 평소보다 2시간은 이른 귀가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표정이 달랐어요. 며칠 동안 어깨가 내려앉아 있던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아내는 뭔가 물어보려다가 그냥 뒀어요. 말할 사람은 말하게 돼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이종구는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창고 열쇠 어딨어? 창고 문을 열자 퀴퀴한 냄새가 먼저 나왔어요. 오래된 물건들 사이로 이종구가 직접 못질해서 만든 선반이 보였습니다. 거기에 파일 박스들이 연도별로 줄 서 있었어요. 2010년, 2011년, 2012년. 먼지가 앉아 있었지만 한 해도 빠진 게 없었습니다. 이종구는 손전등을 들고 선반 앞에 섰어요. 손가락으로 척추처럼 꽂힌 파일들을 하나씩 천천히 훑었습니다. 먼지가 일었어요. 아내가 창고 입구에 서서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이 창고를 이렇게 오래 들여다보는 걸 처음 봤어요. 아니, 이 선반에 뭐가 있는지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냥 남편이 쌓아둔 것들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월별 일지가 먼저였습니다. 표지엔 날짜와 이름이 또렷했어요. 잉크가 바른 것도 있었지만 숫자는 선명했습니다. 4도씨, 75도씨. 하루도 빠짐없이 채워진 칸들이었어요. 그 옆으로 교차오염 체크리스트 묶음을 꺼냈습니다. 어느 날짜엔 빨간 볼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어요. 그날 이상이 있었고 이종구가 직접 확인하고 조치했다는 표시였습니다. 문제가 생겼다는 기록이 아니라 문제를 잡았다는 기록이었어요. 그 다음엔 오래된 디지털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출하 전 온도계를 찍어둔 사진들이 날짜별로 저장돼 있었어요. 누가 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그냥 찍어둔 것들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작은 외장하드를 꺼냈습니다. 공장 CCTV 녹화 영상을 개인적으로 백업해둔 것이었어요. 보관 기간이 지나면 덮어 씌워지는 게 아까워서 중요한 구간은 따로 저장해뒀던 거였습니다. 파일 박스 4개, 카메라 하나, 외장하드 하나. 이종구가 그것들을 바닥에 늘어놓자 아내가 창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이종구는 먼지 묻은 파일 하나를 손으로 가만히 닦았어요. 표지에 적힌 날짜를 잠깐 바라봤습니다. 그 날짜가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밤이 들어있는지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웠어요. 28년이야.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눈가가 살짝 붉어졌습니다. 고생했다는 말도 잘했다는 말도 필요 없었어요. 그 고개 끄덕임 하나가 그 어떤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이종구는 박스들을 차 트렁크에 실었어요. 시동을 걸지 않은 채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골목 가로등 불빛이 트렁크 위로 조용히 내려앉았어요. 28년치 기록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어요. 오랜만에 처음으로요. 다음 날 아침 회의실 테이블 위에 박스들이 펼쳐졌습니다. 이종구가 가져온 자료들이었어요. 품질관리 팀장과 젊은 담당자들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며칠 전 이 반장한테 손으로 쓰냐고 핀잔 줬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어요. 지금은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이종구는 그들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냥 파일을 하나씩 꺼내 날짜 순서대로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전산 기록과 수기일지를 나란히 놓았어요. 전산에 구멍이 난 구간마다 수기일지가 정확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날짜, 시간, 온도, 담당자 이름. 한 칸도 빠진 게 없었어요. 젊은 담당자가 화면과 일지를 번갈아 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이게 다 있지? 이종구는 듣지 못한 척했어요. 추라온도 사진을 꺼냈습니다. 카메라 화면에 날짜와 시간이 찍혀 있었어요. 사진 속 온도계 숫자와 일지의 기록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출하할 때 온도는 완전히 정상이었습니다. 문제는 공장이 아니에요. 공장 문을 나선 이유입니다. 이종구가 외장하드를 컴퓨터에 연결했어요. CCTV 영상이 켜졌습니다. 출하 당일 냉동차가 공장을 빠져나가는 장면이었어요. 이종구는 냉동차가 완전히 사라지는 시점에서 영상을 멈췄습니다. 오전 10시 5분. 공장에서 출발한 시각입니다. 그리고 물류사 운행 일지를 펼쳤어요. 물류사 기록엔 급식센터 도착 시각이 11시 12분으로 적혀 있습니다. 젊은 담당자가 손가락으로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품질관리 팀장도 메모지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공장에서 급식센터까지는 25분 거리입니다. 그런데 67분이 걸렸어요. 42분이 어디로 갔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물류사 기록엔 중간 정차 내역이 없어요. 그냥 출발하고 도착했다고만 적혀 있습니다. 없는 시간이에요. 기록에서요. 품질관리 팀장이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이종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냉동차 문을 열면 내부 온도가 올라갑니다. 42분이면 충분해요. 12도씨까지 올라가고도 남습니다. 공장에서 나올 때는 멀쩡했던 제품이 급식센터에 도착했을 땐 이미 문제가 생겨 있었던 거예요. 젊은 담당자 중 한 명이 입을 열려다가 닫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그때 품질관리 팀장이 이종구를 바라봤어요.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반장님, 이걸 언제부터 의심하셨어요? 이종구는 잠깐 테이블 위 파일들을 내려다봤어요. 몇 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의실 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출하 온도가 정상인데 현장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그 사이 어딘가에 답이 있습니다. 기록을 보면 보여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며칠 전 이 사람한테 종이 들고 다닌다고 웃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그들은 이종구가 손으로 눌러 쓴 그 종이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종구는 파일을 반듯하게 정리했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요. 증거가 나온 날 오후 대표이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품질관리 팀장이 자료를 들고 들어갔어요. 15분 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팀장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달랐습니다. 뭔가 결정이 난 얼굴이었어요. 그날 오후 늦게 전체 방송이 나왔습니다. 긴급 비상대책팀을 구성합니다. 품질관리, 생산, 물류, 위생 담당자 즉시 회의실로 모여주십시오. 회의실엔 6명이 모였어요. 그 자리에 이종구도 있었습니다. 공정 보조 작업복 그대로였어요. 누군가 갈아입고 오라고 했지만 이종구는 그냥 왔습니다. 며칠 전까지 박스를 나르던 작업복이었어요. 먼지가 조금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었어요. 이 자리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게 제 자리 같았어요. 28년 동안 있어야 했던 자리였으니까요. 품질관리 팀장이 입을 열었어요.
오늘 확인된 사실부터 공유하겠습니다. 문제는 공장 내부가 아닙니다. 외주 물류 구간에서 냉동차 온도가 기준을 벗어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종구 반장님 자료로 밝혀진 겁니다. 회의실 안 시선이 이종구에게 쏠렸어요. 이종구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쳐진 자료를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칭찬을 바란 게 아니었으니까요.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결정이 나왔어요. 문제가 된 해당 날짜 생산 물량을 전량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유통된 물량 중 일부는 부분 리콜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빠르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실사 전에 자진해서 조치한 기록이 있어야 식약처 앞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었으니까요. 두 번째 결정은 물류사였어요. 이종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물류사의 말로만 항의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CCTV 영상과 타임라인 자료를 근거로 서면 개선 요구안을 보내야 해요. 그리고 앞으로 냉동차 온도 모니터링 계약 조항을 새로 넣어야 합니다. 기록 없이는 책임도 없어요. 품질관리 팀장이 받아 적었습니다. 젊은 담당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이 사람 말을 흘려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딴 곳을 보지 않았어요. 펜을 든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해당 날짜 생산 물량 격리 지시가 내려갔고 리콜 대상 거래처에 연락이 갔습니다. 물류사 앞으로 보낼 서면 요구한 초안도 작성됐어요. 공장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멈춰있던 것들이 하나씩 움직였어요. 이종구는 회의실에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쳐진 자료들을 하나씩 정리했어요. 처음 꺼낼 때 순서대로 마지막 한 장까지 반듯하게요. 내일은 실사였습니다. 그래도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할 수 있는 건 다 했으니까요. 실사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직원들이 복도에 삼삼오오 모여 있었어요. 아무도 크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식약처와 지자체 합동점검반이 오전 10시에 들어온다는 말이 전날부터 돌았어요. 공장 안이 이렇게 조용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숨을 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종구는 그 시각보다 2시간 일찍 나와 있었습니다. 회의실 테이블 위에 자료를 다시 한번 순서대로 펼쳐놓았어요. 어제 정리한 그대로였습니다. 흐트러진 것 하나 없었어요. 그는 자료를 다시 확인하면서 빠진 게 없는지 천천히 훑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래도 한 번 더 봤습니다. 그게 이종구였으니까요. 점검반이 들어왔어요. 4명이었습니다. 정장 차림에 점검표를 든 사람들이었어요. 공장장이 앞장서서 안내했습니다. 이종구는 그 뒤를 조용히 따랐어요. 누가 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것 같았어요. 첫 번째로 온도 관리 기록을 봤습니다. 점검 반원이 파일을 펼쳤어요. 전산 기록과 수기 일지를 번갈아 봤습니다. 전산에 구멍이 난 구간마다 수기 일지가 채워져 있었어요. 점검 반원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옆 사람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수기 기록이 이렇게 촘촘한 곳은 처음 보네요. 이종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이 칭찬인지 아닌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이었으니까요. 두 번째로 시정조치 내역을 확인했어요. 비상대책팀이 실사 전날까지 정리해둔 서류였습니다. 해당 날짜 생산 물량 격리 현황, 부분 리콜 진행 내역, 물류사 앞으로 보낸 서면, 개선 요구안까지 한 묶음으로 정리돼 있었어요. 점검 반원이 장수를 세더니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표정이 조금 풀렸어요. 잦은 시정의 서면 요구까지. 이 정도면 적극 대응이네요. 세 번째로 현장을 돌았습니다. 냉장구역, 가열구역,
출하 라인. 이종구가 앞장섰어요. 28년 동안 매일 걷던 길이었습니다. 눈 감고도 걸을 수 있는 길이었어요. 점검 반원이 온도계를 확인하고 동선을 살피고 교차오염 방지 구역을 체크했습니다. 이종구는 질문이 들어올 때마다 막힘없이 대답했어요. 외운 게 아니었습니다. 몸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었어요. 28년이 쌓인 대답들이었습니다. 점검반장이 걸음을 멈추며 이종구를 봤어요. 담당자분이 여기서 얼마나 되셨어요? 28년 됐습니다. 점검반장이 잠시 이종구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점검표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뭐라고 적었는지는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표정은 봤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오후 2시 점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니터링 체계, 시정 조치, 검증 기록 전반에 걸쳐 관리 수준이 인정됩니다. 물류 구간 온도 관리 문제는 외주사 책임으로 별도 처리합니다. 당 공장은 부분 시정 후 재가동 판정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어요. 그러다 누군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소리 하나가 신호였어요. 여기저기서 어깨가 내려앉고 굳었던 얼굴들이 풀렸습니다. 누군가는 눈을 감았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며칠 동안 참고 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이종구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수기 일지를 조용히 덮었어요. 표지엔 먼지 한 톨 없었습니다. 처음 꺼낼 때부터 그랬던 것처럼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이 일지는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였어요. 재가동 첫날 아침이었습니다. 이종구가 복도를 걸어가는데 분위기가 달랐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눈을 마주치지 않던 사람들이었는데 오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군가는 작게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했어요. 이종구는 그냥 걸었습니다. 티를 내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이종구가 식판을 들고 자리를 잡으려는데 누군가 옆에 섰어요. 돌아보니 젊은 관리자였습니다. 디지털 전환회의 때 뒤에서 낮게 웃던 사람이었어요. 이종구는 그 얼굴을 바로 알아봤습니다. 잊으려 했는데 잊히지 않았던 얼굴이었어요. 관리자의 귀끝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반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너무 몰랐습니다. 이종구는 잠시 그 얼굴을 바라봤어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몰랐던 거였어요. 젊었고 몰랐고 그래서 웃었던 거였습니다. 앞으로 잘하면 돼요. 돌아서서 자리에 앉았어요. 젊은 관리자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오후였어요. 대표이사가 이종구를 불렀습니다. 문이 닫히고 둘만 남았어요. 대표이사는 한동안 말을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 반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종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28년 동안 한자리에서 쌓아온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걸 너무 가볍게 봤습니다. 현장에서만 보이는 것들, 오랜 시간이 있어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을 태블릿 하나 못 다룬다는 이유로 무시했어요. 그게 잘못됐습니다. 이종구는 눈을 들었습니다. 공정보조로 발령낸 건 사실상 그만두라는 거였습니다. 반장님도 아셨겠지요. 그 자리에서도 매일 기록을 이어오신 걸 저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종구는 창밖을 한번 바라봤어요. 작업복을 입은 직원들이 현장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표이사를 봤어요. 앞으로 제대로 하면 됩니다. 딱 그 한마디였어요. 이종구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28년이 그 한마디 안에 들어 있었어요. 대표이사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말했어요.
신입 직원들한테 강연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기록이 왜 중요한지 반장님 이야기로요. 이종구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려하게는 못합니다. 그냥 제가 해온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가동이 시작된 지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물류사로부터 공문이 왔어요. 냉동차 온도 관리 부실을 공식 인정하고 해당 구간 책임을 받아들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면이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기네는 문제 없다고 버티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CCTV 영상과 타임라인 자료 앞에서는 버틸 수가 없었어요. 기록이 이긴 겁니다. 품질관리 팀장이 그 공문을 들고 이종구를 찾아왔어요. 반장님 나왔습니다. 이종구는 공문을 받아 천천히 읽었습니다. 다 읽고 나서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별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고개를 한번 끄덕였을 뿐이었어요. 품질관리 팀장은 그 고개 끄덕임을 오래 기억할 것 같았습니다. 28년이 담긴 끄덕임이었으니까요. 납품이 재개됐습니다. 식중독 의심 보도 이후 끊겼던 급식센터 거래가 다시 시작됐어요. 거래처 담당자가 전화로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오히려 신뢰가 더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투명하게 대응하는 곳이 많지 않거든요. 영업팀장이 그 말을 회의실에서 전했을 때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그 침묵이 이어졌어요. 그 주 금요일 전체 조회가 열렸어요. 대표이사가 단상에 섰습니다. 짧은 인사말 뒤에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번 위기를 막아낸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종구 반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공장 직원들이 모두 바라보는 자리였어요. 이종구는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늘 그랬던 것처럼요. 박스를 나르던 그 걸음걸이 그대로였습니다. 대표이사가 봉투를 건네며 말했어요. 성과급과 포상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종구는 두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직원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처음엔 작게, 그러다 점점 크게 퍼졌어요. 이종구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눈 안쪽이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 자리에서 우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28년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박스를 나르던 그날도, 혼자 밥을 먹던 그날도, 고지서를 서랍에 밀어넣던 그날도 다 지나온 일이었어요. 조회가 끝나고 이종구는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봉투를 사물함에 넣으며 잠깐 멈췄어요. 얇은 봉투였지만 손에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28년이라는 시간이 들어있어서였을까요? 그는 사물함 문을 닫고 작업복 단추를 잠갔어요. 냉장 구역 문을 열자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온도계 앞에 섰어요. 사도 씨, 볼펜을 꺼내 천천히 눌러 썼습니다. 숫자 하나, 시간 하나, 이름 하나. 이 세 가지가 오늘도 이 공장을 지키고 있었어요. 강연 날이 왔습니다. 회의실엔 신입 직원들과 젊은 관리자들이 가득 앉아 있었어요. 이종구는 단상 앞에 섰습니다. 마이크도 발표 자료도 없었어요. 손에 든 건 낡은 일지 한 권이었습니다. 누군가 빔 프로젝터를 준비해뒀는데 이종구는 쓰지 않았어요.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28년 동안 이 공장에서 온도를 쟀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오늘은 그 얘기만 하겠습니다. 앞줄에 앉은 신입이 볼펜을 꺼냈어요. 받아 적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이종구는 그걸 보고 잠깐 멈췄어요. 예전에 자기가 그랬으니까요. 새벽 2시 형광등 하나 켜놓고 볼펜 두 자루 올려두고 앉았던 그 시절이요. 그때도 받아 적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냥 혼자였어요.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스마트폰을 꺼내지 않았어요. 강연이 끝나고 대표이사가 이종구를 불렀습니다. 반장님, 앞으로 교육 쪽을 전담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현장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종구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작업복 차림의 직원 하나가 바삐 현장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종구는 그 뒷모습을 잠시 눈으로 따라갔어요. 저 사람도 지금 어딘가에 온도계 앞에 서러가는 걸 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현장에 있겠습니다. 거기서 가르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대표이사가 잠시 이종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말리지 않았습니다. 퇴근길, 이종구는 버스 창가에 앉았어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안에는 오늘 쓴 일지가 들어 있었어요. 창밖으로 불 켜진 공장들이 흘러 지나갔습니다. 저 안에도 누군가 지금 이 시각 온도계 앞에 서 있을 거였어요. 날짜를 적고 시간을 적고 이름을 남기고 있을 겁니다.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요. 월급이 더 나오는 것도 아니어도요. 이종구는 가방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오랫동안요. 기록은 기억을 이깁니다. 성실은 시간을 이깁니다. 오늘 이야기처럼 세상엔 아직 따뜻함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그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 따뜻함을 계속 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주인공에게 한 줄 응원도 부탁드립니다. 늘봄 드라마였습니다.